안녕하세요. 얼마 전 결혼을 예정하고 있던 여자입니다. 그날 일만 아니었더라면 지금도 순탄한 결혼 생활을 쭉 이어가고 있었겠네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그날 일은 하늘이 절 살린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남편이 될 뻔했던 그 남자와는 회사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3년간 아무도 모르게 비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결심했어요. 사실 우리 둘 사이는 처음부터 너무 확고해서 3개월쯤 만나고 상견례도 다 마친 상태였어요. 상견례라고 해봐야 그 사람 쪽 홀로 있는 시아버지 한 분이었는데 좋다 아니다 할 상대도 아니시더라고요. 부모님 이혼 후 홀로 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 사람이 고등학생 때 아버지 허리 수술이 잘못돼 몸이 불편한 상태였죠. 그래서인지 반대 같은 건 할 생각도 없이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괜찮은 놈이에요. 감사해요, 아버님. 내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 존재를 알고도 아들과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마음 편하게 연애를 시작했고 자연스레 신혼집도 얻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쯤 회사에서 승진 절차가 시작돼서 우리 결혼 문제가 암암리에도 이상하게 퍼져서 소문이 나쁘게 돌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승진 발표 후에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알리기로 결심을 하면서 미루고 또 미루게 됐죠. 그렇게 3년 만에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아무 장애물도 없이 평탄하게만 흘러가는 결혼 준비를 기쁘게 준비하던 중 예상치 않은 곳에서 덜컥거리는 게 느껴졌죠. 그 사람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는 시아버지란 존재가 어김없이 우리 둘을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결혼 알고도 별로 안 놀라네 사람들이. 다 축하해주더라고. 회사에서 이상한 이야기 될까봐 속으로 걱정 많이 했거든. 아, 이제 개운하다. 그러게, 다행이다. 또 다른 생각하네? 아니야, 나도 잘 돼서 좋은데? 왜 좋은 일 앞두고 한 번씩 그런 얼굴 짓는 거야? 아니야, 좋은 거 맞아. 이제 우리 부부잖아. 걱정이 있으면 이야기해. 나 혼자 기분 좋다가도 당신 눈치 볼 때가 많아. 이제 그런 거 혼자 생각하고 눈치 보기 싫단 말이야. 그냥 아버지 생각나서. 왜 갑자기? 아주 꼼짝 못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 혼자만 다 버리고 가서 행복해지는 기분이야. 미안하네. 계속 그게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 우리 그래서 집도 가까이 얻었잖아. 그래도 부족해? 이상하네 기분이. 저는 직장생활과 병행하면서 몸 아픈 시아버지를 모시긴 역부족이란 판단이 들었고 우리 둘이 찾은 좋은 방안이 20분 거리에 집을 얻어 수시로 시아버지를 찾아뵙기로 한 건데 아무래도 그 사람은 그것마저도 아버지를 떼어놓고 우리 둘이 신혼집을 마련해 사는 것 같아 마냥 행복하게 이 상황을 즐길 수만은 없는 눈치였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저를 불러서 남편 없이 저 혼자 집으로 시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반쯤 침대에 누워서 저를 맞이하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무겁긴 하더라고요. 집은 알아보고 있니? 네, 각자 모은 돈하고 대출 받아서 준비하려고요. 대출을 받겠다고? 이 상황에? 워낙 집값이 높으니까 대출 없인 어렵잖아요. 서울에 집 하나 얻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30대 중반인 저희 두 사람 나이에 대출 없이는 얻기도 힘든데 시아버지는 한층 격양된 목소리로 그건 안 된다. 계속 힘들어져. 절대 안 돼. 저희 두 사람 벌이도 그렇고 모아둔 걸론 부족해요. 무리해서 안 빌리고 이자도 별로 안 높으니까 차근차근 살면서 갚아 나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애 평생을 뼈 빠지게 고생했다. 나 때문에. 네? 죽지도 않고 살아있어서 나 때문에 고생만 했어. 번 돈으로 자기 옷 한 벌도 사입고 쓴 적이 없는 놈인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또 짐을 줘야 돼? 시아버지 역정을 듣고 나니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혼할 때만 해도 고맙다고 제 손을 잡고 곧 울음이 터질 것처럼 굴더니 이제와 본색을 드러내나 싶은 게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그 대출받는 돈을 오로지 그 사람이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일한 돈으로 갚을 생각인데 마치 제가 무슨 짐을 주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순간 따지고 싶은 이야기가 턱 밑까지 차는데 억지로 침을 삼켜서 누르고 참았습니다. 솔직히 저희 집에선 결혼자금으로 돈을 꽤 마련해줬는데 이 집에선 그런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정확히 따지고 보면 제가 더 손해보고 결혼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참, 누가 누구에게 짐을 준다고 말하는 건지 우선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기로 하고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집에 대출 받는 건 용납 못한다. 저희 집에서도 얼마 보태주시고 해서 액수가 크지는 않아요. 저도 이래서 같이 다 갚아 나갈 거고요. 대출은 안 돼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버님은? 돈 모아서 집 얻을 때까지 들어와 살아라. 이 집에서요? 왜? 여긴 못 살겠냐 도저히? 아니요,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조금 당황스러워서요. 그래, 생활비도 필요 없고 몸만 들어오면 돼. 이것저것 돈 나갈 일도 없고 둘이 몇 년만 잘 모으면 충분히 집 하나는 얻을 수 있어. 그 몇 년을 못 기다려? 그건 그렇지만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다 나는. 그런 뜻 아니에요, 아버님. 꼼짝도 못하는 노인네가 둘이 사는데 귀찮게 할 것도 없고 나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살아도 그만이잖아. 알겠습니다. 제가 잘 이야기해 볼게요. 나는 솔직히 네가 먼저 이야기해 줄 줄 알았다. 네가 참 속도 깊은 애라고 해서 우리 아들 처지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줄 알았어. 이런 아버지 있는 거 알고도 결혼까지 결심해주고 고맙다만 걔 대출까지 받으면 계속 사는 게 지옥일 거다. 그러니 네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좋겠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 새아가 가기 전에 나 여기 조금만 주물러 줄래? 어디 불편하세요? 무릎 쪽이 또 감각이 없네. 이거 원 허리를 굽히질 못하니. 시아버지의 부탁이 거북스러웠지만 몸이 불편한 분이 얼마나 아프면 몇 번 보지도 않은 저에게 부탁을 하는지 눈 딱 감고 무릎을 주물러 드렸어요. 그리고 금방 이제 됐다고 할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는 다리까지 쥐가 났다며 아예 여기저기 다 주물러 달라고 말을 하시더군요. 제가 무릎과 종아리 있는 데만 가볍게 주무르니 조금 더 위에 허벅지까지 올라가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에 기겁을 하고 그만하겠다고 했어요. 남편 오면 남편한테 해달라고요. 그러니 시아버지는 끙 하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 되래가 뭘 그렇게 불편해하냐? 나는 환자다 환자 하시며 늙으면 죽어야지 하시곤 눈물을 흘쩍이는데 그 모습에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계속 혼잣말로 본인을 무슨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며 내가 너한테 괜한 걸 부탁했나 보다. 미안하다 하시더니 등을 돌려 누우며 이만 나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겨우 진땀나는 시간을 보내고 나왔는데 결국엔 제가 이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강요 아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어요. 생각지 못한 이야기가 순식간에 결정돼 버리니 허탈한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사실 저와 같은 여자인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어려운데 시아버지를 모셔야 하니 더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꺼내기 전에 혹시 제가 이 말을 꺼냈을 때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어쩌면 계속 그늘진 얼굴로 절 보던 이유가 본인 아버지에게 이런 압박을 계속 받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같이 사는 걸 설득해 보라면서 아버지가 계속 뒤에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눈치 보다가 그 말을 여태 못 꺼내고 있었던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버님을 만난 건 비밀로 두고 제 뜻인 척 말을 꺼내봤습니다. 자기야, 대출은 어때? 집 알아보고 있지? 응, 가까운데 아파트는 다 비싸긴 하더라고. 오래된 빌라까지 다시 한번 보려고. 구조는 옛날 집이 훨씬 더 시원하게 빠져있더라고. 아버지랑 사는 집은 어때? 그 집은 왜? 우리 둘이 들어가서 살기엔 좁을까? 나쁘진 않아. 그래도 20평은 넘으니까. 그럼 고민 말고 아버지하고 셋이 사는 건 어때? 대출도 너무 부담되니까 아버지 집에서 근처 아파트 하나 얻을 정도 될 때까지 준비하는 걸로 하고.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갑자기 화색이 도는 그 사람 얼굴을 보니 내가 정말 남편에게 짐을 하나 더 얹어주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낮에 했던 일에 대해선 조금 찜찜한 마음이 있었지만 어차피 남편 보고 결혼하는 거고 5년 정도 남편과 함께 부지런히 저금하면 집값 하나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차피 출퇴근하면 시아버님과도 마주칠 일이 크게 없겠다 싶기도 했고요. 주변에 결혼한 선배들도 되려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해결이 안 되니 때론 단순하게 생각하고 부딪혀 보라는 말에 일단은 몇 년간 시댁살이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몇 년간 살다가 정 안 되겠다 생각이 들면
그때라도 집을 얻어 나오면 되니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싶었죠. 집 문제로 남편을 놓치기엔 남편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리고 이참에 남편한테 점수도 크게 따서 나중에 큰소리 치면서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을 남편에게 하니 남편도 뛸 듯이 기뻐하며 우리한테도 그게 더 도움이지. 그리고 낮엔 가사 도우미 이모님이 오셔서 집 봐주시니까 살림 같은 건 전혀 신경 안 써도 괜찮을 거야. 돈도 아끼고 더 좋다. 아버지도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 다행이네. 이렇게 결심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고마워 정말. 내가 앞으로 평생 사는 내내 이 빚은 다 갚을게. 나도 어렵고 불편한 거 각오한 거야. 알지? 그럼 알지. 자기가 매일 결혼하는데도 죽을 상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서로 더 좋은 방향으로 살고 싶어서 한 결정이기도 하고 아버님은 내가 잘 모시겠다곤 자신있게 말 못하겠어. 함께 있는 걸로 충분하지. 나는 아버지가 텅 빈 집에 혼자 지낼 게 마음이 쓰였던 거지. 그래도 아버지 걷고 움직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더 건강하셔. 걱정 마. 알았어. 그건 당신 믿을게. 다행히 친정 부모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듣더니 잘 결정했다. 보니깐 사돈이 딱히 눈치 주고 그럴 분은 아닌 것 같더라. 몇 년 더 챙겨드린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돈 모이면 편하게 나오는 것도 방법이야. 좋아하더라고 그 사람도. 당연하지. 그런 건 평생 못 잊어. 그래? 엄마도 네 아빠가 할머니 돌아가실 때 모셨던 거 생각이 아직도 나는데 그거 생각하면 또 잘하게 되고 그런다. 부부 사이도 돈독해지고 더 좋을 거야. 잘 지내봐. 사실 걱정되긴 해. 그래도 엄마 말대로 잘 해볼게. 넌 잘할 거야. 부모님 말을 듣고 보니 가족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서로의 가족을 품고 이해하고 저 혼자 느꼈던 거리감을 좁히는 연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고마움이 서로 쌓이고 단단해지면서 부부관계도 더 깊어질 거라고 믿었죠. 그렇게 시아버지를 모시기로 결정하니 그 사람 얼굴에도 활짝 웃음꽃이 피더라고요. 진심으로 모든 게 시원하게 해결돼서 웃는 미소를 그때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저도 제가 하나 양보하고 나니 이렇게 모든 게 편해질 수 있구나 놀라워하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됐고 아버님과 셋이 사는 집이긴 해도 그대로 사는 건 조금 그렇다며 신혼집 분위기를 조금 더 내기로 결정했죠. 가전제품도 거의 30년이 넘은 것들이라서 집에 들어온 김에 싹 바꾸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싶어 결혼 자금으로 쓰려던 돈을 냉장고, 세탁기, TV 등을 바꾸는 데 쓰기로 했죠. 아버님도 저희가 같이 산다는 결정 외에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얼마든 저희가 편하게 쓰라면서 방까지 바꿔주시겠다고 하시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전에는 꽤나 거리감 있게 지냈는데 한 번씩 저를 부를 때도 우리 예쁜 공주 집에서도 불려본 적이 없는 애칭을 불러주시기까지 했죠.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듬뿍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저도 잘한 선택이란 생각을 했어요. 식장이 생각보다 늦게 예약이 잡혀서 우선 집 준비를 먼저 하고 결혼식을 올릴 생각으로 준비하려던 참이었죠. 그래도 아버님께선 방도 바꿔준다니까. 나는 쓸데없이 커.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가 나머지는 다 쓰잖아요. 미안하게 넓은 데 쓰지. 내 방이 원래 안방이잖냐. 시아버님은 괜찮다는 제 말에도 안방을 쓰라고 하였고 저는 그런 시아버님의 호의에 남편과 상의하고 결정하겠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님께서 철퍼덕 소리를 내며 주저앉기 시작하는데 저는 너무 놀래 바닥으로 주저앉은 시아버님을 향해 괜찮으시냐고 했고 시아버님은 고통을 호소하며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다리가 말썽이구나. 요즘 들어 더 심해졌어. 나 좀 침대까지 부축해 줄 수 있니?